네,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 나라의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 높은 수준이 국가 안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이외에도 그 핵태세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탄도미사일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대량 살생 무력 각종 이런 전략들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 때는 전현직 그 관료와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가 만들고요. 국가안보전략위원회는 이제 미국의 그 국가안보위원회 보좌관이 이를 담당해서 초안을 만들면 이제 그 대통령이나 장관급들이 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최종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원래 이제 매년 의회에 이 국가안보 전략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관례적으로 임기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두 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2017년과 2025년 이제 그 두 번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행정부와 입법부의 그 대통령의 그 방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까 말한 세부 전략을 세울 때 이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적대국이나 경쟁국에게는 미리 이제 자신의 그 전략을 가르쳐 줘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 이런 자신감은 미국이 그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내 전략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맹국에 대해서 보호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제3국이 동맹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거가 있고요. 2017년에는 그 북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핵태세 보고서 NPR이라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공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제공의 의미도 있는데요. 토론을 유도해서 어떤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그 의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트럼프 주인데요. 잠깐만요. 트럼프주의. 수없이 생겨봤지. 눈으로 보는 게 내가 책량 도구야. 눈으로 보는 게. 예, 트럼프 예, 일단 보면은 마가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요. 여러분이 뭐 일자리라든가 불법 체류자, 국경 관리, 유색인종의 이민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거고요. 이제 관세 폭탄 이제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어,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고 트럼프는 일단은 그 해외 전쟁에 반대합니다. 특히 해외 전쟁에 미국인이 희생되는 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내적으로는 구구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라든가 이민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를 구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군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비를 감축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구구라고 하는 거는 좀 제대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네가 만약에 희생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미국가 러시아 내륙을 공격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분쟁을 하는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남미 이 자익 정권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사적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해외 개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바이든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 경제적으로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미래에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경쟁자가 될 거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못 쫓아오고 있지만 결국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협을 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트럼프 주의는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뭐 동맹에 대한 강화 배교라든지 이런 유럽연합에 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후보들을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그 트럼프가 장기적인 국익에 반한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기 후반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트럼프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물가 관세는요. 그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상들이 관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이 치안이 지금 아주 불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추문 연루 의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악의 그 지지율이고요.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국제 분업에서 미국의 굴뚝 산업은 피해자고 금융이나 서비스나 고부가치 산업은 그 수혜자인데요. 미국이 이 산업 간의 소득 분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분업이 이익인데 굴뚝 산업 계층에게는 이 국제 분업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노조들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고요. 민주당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미국의 예산이 낭비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주의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보면요. 그 민주당 주류와 트럼프가 다른 점을 보면은 민주당 주류는 중국을 세계화시켜서 체제 전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 개방 정책이 성공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여전히 세계 분업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 이게 이제 그 어, 오바마까지죠. 오바마까지 이 봤을 때 민주당과 이 트럼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 주류는 결국은 2017년 트럼프가 승리하고 나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주류가 트럼프의 아젠다를 수용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과감하게 대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만 전쟁에서 중국을 격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을 증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이런 트럼프주의를 따르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없었지만 현재 트럼프 2기 때는 인사권을 행사해서요. 대부분 다 트럼프 추종자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론화하는 지식인도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군산 복합체나 전쟁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은 전부 다 퇴출당했습니다. 콜비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있지만 자기 의견을 전에보다는 많이 그 완화시키고 있는 거. 그래서 현재는 다 그 이 국방부 장관도 이런 군비 감축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주의가 지금 현재 벤스 부통령이 있는데요. 과거 펜스는 일기 때 펜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강경 노선에 반대했지만 지금 현재 벤스 부통령은 완전히 트럼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해병대 출신에다가 뭐 변호사에다가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해서 초선 상원 의원이지만 이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벤스가 공화당 주자로 나오고 현재 민주당이 강력한 주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주의가 좀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벤스가 됐을 때 어느 정도 트럼프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작용 때문에 조금씩 약화는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제외한다면 미국의 고임금 때문에 이러한 굴뚝 산업이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데요. 미국의 주류는 이런 트럼프의 기후 위기 부정이 전기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등 환경 산업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트럼프의 중국 견제 정책이나 요번에 새롭게 제기한 중남미 중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트럼프의 먼저 2017년 국가안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중동 테러에 몰두했죠. 그래서 2016년 오바마가 물러날 때까지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테러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러와 대결이 아닌 사실 공조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대만과 남중국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왔죠. 그래서 예, 트럼프가 이제 그 이 전환을 했는데 이 트럼프의 외교에서는 레이건과 비슷합니다. 레이건은 그 초기에는 강경 노소를 하면서 군비 진강했지만 나중에는 후반기에는 그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 군비 감축 군축을 했는데요. 이런 레이건의 강원 정책의 결과가 이제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나타났는데 트럼프도 2017년에는 상당히 강경 노선이었지만 지금 2025년에는 상당히 그 강경 노선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 첨단 무기, 그 예를 들어서 그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군비 증강을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국방비나 이런 것들은 감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사령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중동 사령부,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그 폐지, 축소해서 이걸 통합한 걸 해외 사령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그 남미 사령부, 북미 사령부 따로 있는데 이것도 합쳐가지고 아메리카 사령부로 통합하는 것. 그래서 상당한 많은 그 군비를 그 감축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모총장, 육군 저기 합참 의장을 통해서 초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 다 중국을 중시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바마는 중국과 같이 하려던 거고 트럼프는 중국과 단절하려고 했죠. 1기 때. 그렇지만 트럼프 2기 때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기 때는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과 사안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은 중러 견제의 명분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찾았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가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그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의 국가안보 문제보다는 이 경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보게 되면 바이든은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워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비 증강을 얘기하고 아시아식 나토를 얘기하는 트럼프 이기는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하는 게 아니라 대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억제하는 군사적 균형에 맞추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될 때만 대만 전쟁에 참여한다는 원칙으로 모호성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 하원 의장 대만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위상을 높였는데 지금 트럼프 이기는 대만과 외교 안보적 수위를 낮추고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와 트럼프 1기는 많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국가안보 전략을 보겠습니다. 2025년 트럼프 첫 번째 인사말에서 자기가 이제 국경 단속을 한 것이라든지 동맹에게 어떤 그 부담을 시킨 거라든지 8개의 국제 분쟁을 해결했다든 이런 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부유해지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위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과거 안보 전략에 대해서 모든 세계 문제를 모두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요. 동맹을 위해서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국제기구에도 너무 많이 돈을 썼다.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지역과 중요한 그 사안에만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의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지위를 하는 거고, 미국의 수단은 지리적으로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 때문에 미국의 본토를 외부에서 침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최강의 군사력이라든지 최대 경제 규모라든지 기축 동아의 달러의 지위, 문화 강국의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미국을 닮아가고 싶어하죠. 롤 모델, 자기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소프트 파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프트 파워 중에서 바이든은 민주주의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은 더 이상 그 가치를 미국식 가치를 타국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그 나라는 그 나라 가치가 있고 그 나라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조선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안보 전략에서 그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리 등 모두 국제 교류 협력 기금을 전부 다 폐지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간단히 말하면 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해서 미국의 국익을 아주 탄력적으로 하겠다. 최강의 군사력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나 미국은 자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탄력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국내 문제는 이제 다 아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량 이민의 시대는 끝났다 해서 합법 이민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국가로서의 대전환이고 현재 그 입국 그 불가능 국가를 오늘 뉴스에서 나오는데 40여 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그 줄이겠다는 겁니다. 군사 전략에 대해서 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넘어가서. 네. 네, 군사 전략은 그 균형 전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와 지구적 차원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 사안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미국식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레이션 빌딩이라 그러는데요. 미국식 국가 건설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 다른 나라의 체제나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그 거의 뭐 그 철수 정도 수준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완전 철수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힘을 자기들이 그 감축을 하는데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그 견제하는 정도의 수준만 남겨두고 감축하겠다. 아까 말한 처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각각 사령부가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해외 사령부를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와 동아시아 외에는 군비를 감축한다는 거고요. 국제 경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무역 수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고 있는 겁니다. 중남미에서 이제 멀로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민과 마약은 국경 문제니까 중남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력, 아르헨티나 대선 직전에 우파 정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죠. 그다음에 브라질 우파 대통령 볼소나로 처벌에 대한 비난, 온두라스 우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마약 범죄 사면, 온두라스 또 대선 개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남미에 그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중남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그 지원을 해서 그 이제 중남미가 되게 못 살기 때문에 마약이나 범죄가 많은데 경제적 지원도 하겠다는데 과연 그것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중남미를 많이 지원하고 멕시코가 최근에 중국과 한국 등을 겨냥해서 50% 관세를 부과한 건데 이것도 바로 이제 미국이 중남미에게 중국과 단절하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집중하는 걸 좋게 말하면 트럼프식으로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강대국이죠. 러시아, 중국, 조선 이런 강대국 핵 무장국과 경쟁하는 게 힘에 벅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한 중남미를 명분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미국의 쇠퇴를 자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아시아에서 키신저의 중국 개방론, 중국을 자본주의와 세계화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어떤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공급망 경쟁이라든지 첨단 기술, 반도체 이런 문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든 시대와도 다르고 트럼프 1기와도 다릅니다.
대만 전쟁을 기정사실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겠다. 예방하는 정도의 균형.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중국의 야욕을 강조했지만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남중국해에는 그 3분의 1,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이 근처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친중 위성 국가를 나오는 거를 막겠다.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중 분업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히토리나 미국산 대두 수입에 보듯이 미중은 단절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그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이 미국의 이러한 경제 보복도 사실은 큰 그 타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완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그 미국 중국의 GDP에서 미국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국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 아, 엔비디아 칩을 팔도록 허용하고 아까 말한 대로 대만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유보시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은 뭐 문화가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럽의 정체성은 대량 이민과 국경 붕괴로 인해서 기독교 백인 국가라는 세태를 경고하고 있고 20년 안에 주목할 만한 그 지역에서 그 추락할 거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다만 나토가 자립해서 이러한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극우 정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유럽의 극우 정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내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중동은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미국이 화석 에너지의 최대 생산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이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현상만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스라엘과 친미 국가의 수교를 추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야겠다는 거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적인 조치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뭐 그 손을 떼는 수준으로 그래서 자원 확보에 아주 최소한 정도만 하겠다는 거고요. 국가안보 전략에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핵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향후 핵태세복에서 NPR인데 여기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북중러 연대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방부 장관이 하는 이 국가 방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5월 달에 지시를 해서 8월에 초안이 나왔고요. 지금 최종본을 놓고 토론 중이라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남미 문제에 하고 집중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지구적 차원의 대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현역 고위 장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최근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